안녕하세요. 대한민국 5천만을 금융문명 탈출 주식 전도사 거북이투자 정남출 TV입니다. 구독, 좋아요, 영상 제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30일 토요일 오후 시간입니다. 1106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두 분이 구독해 주셔서 612명의 귀한 구독자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달 말까지 610명까지 모시겠다는데 또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올해 뉴욕 증시 역사적 강세장 기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은 S&P 500 24% 상승, 나스닥은 기술주입니다. 43% 상승, 다우지수 미국 30개 대표 종목은 13.7% 상승, 코스피 한국 대형주들입니다. 18.7%, 코스닥 기술주들은 27.6%나 상승했습니다. 올해 뉴욕 증시뿐만 아니라 한국 증시도 아주 상승해서 아주 기분 좋게 마지막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뉴욕 증시는 어제 마감에 소폭 조정 하락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일단 이 시간에는 올해 뉴욕 증시 역사적 강세장 기록과 내년 전망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목이 많이 지금 좋아지고 있는데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 하지 않고 간략하게 한 10분 정도만 방송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고 내년에 투자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올 한 해 역사적인 강세장을 보였던 뉴욕 증시가 소폭 하락하며 2023년 마지막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 고점 경신에는 실패했지만 조만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한 해 동안 무려 40% 넘게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다우지수는 13.7% 오르는 등 3대 지수 모두 9주 연속 상승 랠리를 이어가며 역사적인 강세장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AI 투자 열풍에 힘입어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대형 기술주 7개 종목 매그니피센트 7이 주가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여기에 매그니피센트 7이 썰림 현상으로 완전히 한 근 80% 이상이 상승됐는데요. 그 이유를 제가 요약해서 한번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테슬라, 엔비디아, 메타 즉 페이스북은요 매출이 대폭 상승하고 수익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 세계적인 글로벌 브랜드 파워가 좋아서 언제든지 원자재나 무슨 자재가 오를 때나 이런 비용을 조절해서 인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백조 원씩 현금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승자 독식 시대가 올 겁니다. 가면 갈수록 큰 이런 플랫폼 기술주들, 인공지능 회사들이 더욱더 저는 더욱 발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은 정말 광고로만 그렇게 사업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조업은 딱 하나입니다. 테슬라 외에는 전부 다 제조업을 하지 않고 그저 인재들 머리에 나오는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으로 이렇게 돈을 아주 긁어 담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세계 인류를 기술로 이끌어가고 있는 매그니피센트가 주도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투자 열풍에 힘입어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대형 기술주 7개 종목 매그니피센트 주식이 주가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또 이 주식들은 앞으로 인공지능 회사들입니다. 미 연준이 내년부터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고금리 장기화 우려가 사라지며 10년 만에 국채 금리가 3.9%까지 떨어진 것도 10년 만기입니다. 제가 표현 잘못했습니다. 10년 만이 아니라 10년 만기, 10년물 국채금리가 3.9%까지 떨어진 것도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고점에 대한 부담감으로 내년 초 증시가 조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제한적일 것이라며 낙관적 전망을 내놨습니다. 제2 하트필드라는 인프라 캐피털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일반적으로 어닝 시즌은 경제가 좋을 때 상당히 강세를 보이는데 이는 기업 이익이 수익을 유지하고 투자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닝 시즌이 시작되는 지금이 주식을 보유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주식을 보유하시고 매수하라 그런 뜻입니다. 한때 $100 선까지 이어받은 국제 유가는 올해 마지막 거래일 소폭 하락하며 배럴당 $70를 웃도는 수준에서 마감했습니다. 산유국들의 감산 합의에도 뉴욕 유가는 올 한해 10% 넘게 떨어지며 2020년 이후 처음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첨언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옛날만 같으면은 금융위기나 IMF 같은 국가가 수없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계가 정보가 초 단위로 서로가 협조가 됩니다. 미국의 16번째나 큰 VC 은행, 실리콘밸리의 그 큰 은행이 파산했지 않습니까? 그 사이 일주일도 안 가서 마지막 주일날 정리를 했습니다. 또 미국의 여러 은행들이 파산했습니다. 그걸 순식간에 정리를 했습니다. 아주 어려운 나라들이 많지만 요즘은 그만큼 세계 모든 정부가 공조를 해서 이제는 그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신속하게 정보를 가지고 나눠서 대응을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지금 제일 문제가 있는 게 이제 유가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우디를 비롯해서 오펙이 유가를 감산한다니까 협박을 하고 또 그러지만은 지금 그 오펙이라고 다 지금 합력하지 않고요. 거기에서도 좀 뭐랍니까? 갈등이 있습니다. 앙골라 같은 경우는 이번에 오펙을 탈퇴했습니다. 나이지리아나 앙골라 같은 데는 지금 아프리카도 코로나 후에 엄청나게 어려운데 아무것도 돈이 없는데 돈 수입이라는 것은 기름뿐인데 기름을 적게 생산하면 거기는 어떻게 운영하겠습니까? 훗날이고 우선 먹고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고요. 또 두 번째는 중국이 소비가 줄어들고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그만큼 14억 인구가
기름을 지금 적게 쓰고요. 세 번째는 전기차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으면서 또 전기를 차로 인해서 오일 소비가 줄어들고 있고요. 또 재생에너지도 많이 늘고 있고요. 특히 바이든이 지금 선거를 앞두고 천연가스, 즉 그러죠. 미국에 지금 가스와 석유를 엄청나게 소문도 없이 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같이 오펙이나 사우디가 전 세계 기름을 오일 가격을 그렇게 쉽게 좌지우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전보다도 훨씬 자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주식은 장기적으로 성장하고 많이 상승할 거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무슨 학문적으로나 이론한 거 아니고요. 30몇 년간 체험적으로 제가 주식을 해오면서 많은 경험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계속 제가 말씀드립니다. 한국의 1등부터 10등, 미국의 1등부터 10등, 거기에는 매그니피센트가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세계를 운영해 가는 데는 모든 게 이제 기술에 의해서 국가의 흥망성쇠와 안보와 국가의 번영이 달려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중국을 아주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패권 국가를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85년부터 일본이 그때 당시 미국에 거의 막 추격해 왔습니다. 근데 원칙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의 GDP 4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40%에 도달하면 무슨 수로든지 그 회사를 약화시켜 봅니다. 첫째 기준은 40%인데요. 제일 먼저 무역으로 관세로 잡습니다. 관세로요. 두 번째는 기술로 잡습니다. 세 번째는 그래도 안 되면 금융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2등이 되는 나라들은 미국한테 함부로 대들거나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등소평은 도강량에 2050년까지는 딱 숨지키고 실력을 기르라는데 시진핑이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 해가 2025년까지 기술을 미국을 따라잡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그것은 바이든이 되건 트럼프가 되건 누가 되든 간에 지금 이제 중국은 미국에서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그렇게 정책이 정확하니 미국은 그 불문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85년부터 무역부터 관세부터 시작해서 환율까지 해가지고 일본을 완전히 깔아앉혔고요. 지금 이제 중국도 이제 기술 이번에 마지막 반도체도 미상까지 완전히 틀어막습니다. 틀어막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율로 중국은 어려움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 투자는 줄이십시오. 가능하면 하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를 드리고요. 내년에는 어쨌든 간에 경제 메카는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에 또 관심을 가져서 공부를 하시고요. 저와 함께. 근데 여기저기 할 거 없습니다. 한국 1등부터 10등, 미국의 1등부터 10등 하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인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인도 주식은 우리가 아주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큰아들이 경제학 교수인데 얘기 들어보니까 인도 주식을 좀 그게 했는데 60% 올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 인도까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하고 한국하고 있는데요. 워렌 버핏의 저는 투자법을 계속 말씀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최고의 수익률이 아니라 최고의 수익률 합니다. 뭐 상한가 뭐 테마 아닙니다. 꾸준한 복리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잘 아는 회사에 투자하시고요. 돈 많은 회사 또 누구나 알 수 있는 회사 그런 브랜드가 있는 회사
그런 회사에, 그리고 돈을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 이런 회사에 투자해서 연 15% 정도만 복리로 가면요, 100만 원이 60세에 40억이 되고요, 100세가 되면 1조가 됩니다. 그리고 100만 원을 15% 주식입니다. 펀드는 10% 하면은 100만 원이 60세 5억이 되고 100세 163억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첫돌 주니어 펀드 가입, 100만 원 가입 국민운동본부를 제가 꼭 하루속히 제가 발주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어디 뭐 유튜브 보니까 유명한 그 투자 회사에 어느 분이 나오셔서 뭐 50세 때부터 연금 또 이제 뭐 노후 준비한데 그건 택도 없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가 오기 때문에 수명은 120세로 가고 있고요. 이 일자리가 정말 없어집니다.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돌에 손자나 손녀, 아들, 딸 한두 명이니까 100만 원만 투자해주고 조금씩 추가로 투자해주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태어났을 때부터 사랑하는 자녀손들이 경제적인 여유롭게 살 수 있도록 적은 돈으로 일찍이 준비하는 것만이 우리나라 우리 온 5,200만 원이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제 친구 46살 따님이 결혼을 했습니다. 아주 서서히 와서 제가 축하하러 왔습니다. 참으로 요즘 결혼해주고 또 아이 낳으면 너무나 고맙고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오늘 이제 이틀이면, 오늘과 내일이면 2023년도 마지막이 되는데 오늘 제가 건강에 많이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말 아프지 마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만 이상하면 병원을 가십시오. 제가 좀 고집이 있어가지고 몸이 안 좋은데 일주일 동안 병원 안 가다가 병원 가서 약을 지어서 먹으니까 금방 좋아지는데 그 고생을 제가 했습니다. 그만큼 제가 좀 미련합니다. 오직합니다. 오늘도 오늘 두 번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도 금년에 아주 주식이 상승을 많이 했는데 모두가 연초에 뭐 더 깔아앉을 거다, 뭐 망할 것 같이 하고 세상이 종말이 올 것 같이 그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보 교환을 해가지고 다 어려운 고비를 다 이겨갈 수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희망을 가집시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주식 투자를 잘 연구를 하시는데 이것저것 쳐다보시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와 함께 꾸준하게 저 방송을 들으시면은 그 흐름을, 경제 흐름과 주식 흐름을, 시장 흐름을 꼭 상세하게 수시로 매일 두 번씩 이렇게 저처럼 매일 두 번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꼭 제가 건강에 하라는 어떤 경우에도 아침 저녁으로 시장 흐름을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한국 1등부터 10등, 미국 1등부터 10등 초우량 기업에 투자해서 편안하게 행복하게 즐겁게 우리 투자도 하시고 우리 삶을 즐거운 행복한 삶을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